네, 안녕하세요. 땅크TV 하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두 가지 핫 이슈가 있죠. 하나는 덤포드 미 합참 의장의 발언입니다. 미북 관계가 발전하면 주한미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후속 보도가 나왔죠. 계획 중인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이런 후속 보도가 있었고, 사실 주한미군 전력에 관한 건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늘 변화가 있어 왔던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은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이 방송 녹음까지 다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와 있을 듯한데요.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하원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원은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소속의 기존의 하원 의원들이 한 50명 넘게 이번에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제 입장으로는 가슴은 공화당의 상하원 가반을 바라는데 머리는 민주당이 하원을 승리하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강경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던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도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해질 테고,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북한에 강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트럼프의 조금 느긋한 스탠스에 민주당이 반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연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하원의 패배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간 민주당의 뻘짓들이 트럼프를 이롭게 한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너무 승승장구해 왔는데 한 번쯤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게 좌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조금 웃기긴 한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 중간 선거라는 것은 집권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미국이 건국된 이후로 역사상 세 차례 정도 그리고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이 최근이라는 것도 수십 년입니다. 그 정도의 세월을 최근으로 본다면 두 차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재인 탄핵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첫 번째 적에 대해서 알아봤죠.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오이즘, 스탈리니즘, 주체 사상은 각기 서로 다른 이념이다. 그리고 막시즘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국내 좌파들은 막시즘과 주체 사상을 동일시하면서 대남 선전 선동수를 펼치고 있다. 이 자체가 오류고 동시에 속임수다. 이제 이거 하나랑 그리고 좌파에는 크게 세 개의 계층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이다. 물론 그 최상위 계층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담당하게 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이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간 계층은 부와 권력을 탐하는 패션 좌파 깨시민 그룹이다. 그리고 하위 계층은 그런 중간 계층에 휘둘리는 개돼지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두 번째 적에 관해서 그리고 대단히 중대하고도 심각한 변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탄 세력입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침을 좀 뱉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변희재 고문도 태극기, 애국당도 태극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변희재 고문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다 못할 뿐이지 제 나름의 감정들, 제 나름의 불만들, 애국당을 향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이렇게 외부로 표력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의를 쫓는 거라면 서로 화합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대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하 식별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피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한당 전체가 적이라고 생각해요. 대략 반반의 그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의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맞습니다. 그렇게 반반의 세력들이 나눠져 있는 게 맞는데 저는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의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
사기 탄핵 이후 지나치게 악의적인 사법폭력에 침묵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내각제에 동의하는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셋째, 최근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이죠. 중국은 그냥 뭐 바퀴벌레와 다름이 없는데 친미 반중의 틀 위에서 중국을 비판하는가입니다. 이것은 PR을 식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당신은 진정으로 대통령님의 복귀를 바라는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한당은 전원이 적입니다. 사기 탄핵과 내각제 개헌 그리고 친중 문제는 틀림없이 우리 대통령님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니까요.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적은 자한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한당 하면 친박 비박 또는 친박 친이 이런 세력 구도를 말하잖아요. 지금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도대체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죄를 그리 지으셨길래 비박 또는 친이라는 작자들이 이리도 적대적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부터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당시 김영삼이 이명박을 지지하면서 이명박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죠. 직후 박근혜 후보는 깔끔하게 승복 선언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격했던 경선 과정을 감안했을 때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2008년 총선이었습니까? 친이계 실권자였던 이재호, 이방호가 공천에서 친박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이었나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당시 보수 지지층에서는 선거 보이콧 바람이 불었어요. 보수층 내부에서 MP 심판론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MB 정부 말기로 레임덕이 가속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였는데 박근혜 의원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합니다. 대통령 특사직을 수락하면서 보수층 집결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기록적인 승리였던 19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은 당시 한나라당이죠. 당시 한나라당은 총선 참패를 우려했었죠. 한나라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시점이었죠. 이때가. 어쨌든 당은 총선 참패를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친이계는 꼼수를 부립니다. 박근혜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홍사덕 등등의 친박 중진들은 극구 만류했어요. 그거 맡으면 안 된다고. 근데 박근혜 의원은 당이 먼저다라는 말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명숙, 이정희의 연합전선을 깨고 과반을 달성했죠. 2016년 총선도 잠시 봐야 합니다. 누구 책임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말이 많은데 이건 간단히 결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정현은 친박 핵심이었고 당시 새누리당은 당대표로 이정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총선 참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그렇죠. 김무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해봐도 당최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무슨 잘못을 하신 겁니까? 자한당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잖아요. 그러니 한다는 소리가 무능하니 어쩌니 중국 전승절에 간 걸 두고도 친중이니 어쩌니 도대체 좌파랑 다를 게 뭡니까? 무능을 탓하려거든 이명박을 때려잡아야죠. 그리고 지금 자한당의 꼬라지를 봐야겠죠. 무능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겁니까? 친중이다? 가소롭습니다. 진심으로 가소로워요. 지금 자한당 꼬라지를 또 보세요. 자칭 보수정당이라는 것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보고서도 친미 반중을 외치지 못하는 지극히 한심한 수준들은 안 보이나 보죠. 자한당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탄핵을 기획하고 주도한 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히 좌익과 결탁한 죄. 이건 반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할 텐데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한 집에서 살을 부대껴가며 살고 있는 건지, 극심한 사법폭력에 왜 다들 닥치고만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내 가족, 내 친구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간범, 살인범 이런 범죄자들을 꺼려하고 멀리하기 마련인데 이 병신 반대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 침묵으로 사기 탄핵에 동의한 겁니다. 표는 반대를 던졌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침묵으로 사기 탄핵에 동의한 거예요. 침묵으로 사기 탄핵의 완성에 협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한당은 모두가 적입니다. 다음 제목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무능한 게 아니죠. 무능한 척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이 나라를 망쳐먹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대안으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의도적으로 무능한지 두 가지 예만 보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대통령님 출당권이 이슈였죠. 정작 탈원전이니 사드 배치니 하는 것으로 국군을 걸고 문재인과 대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님 출당권을 두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때웠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드루킹 건도 보세요. 누가 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쇼 아닙니까? 특검으로 협조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국정조사는 왜 안 한 겁니까? 왜 추진조차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자한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 대통령님을 사기 탄핵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차린 밥상, 이 밥상을 문재인이 몽땅 처먹을 거라는 걸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되고 공산사회주의로 직행하게 된다는 걸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우겠다라고 했을 때 멈췄어야죠. 대한문 광장에 수십 수백만의 태극기가 요동칠 때 멈췄어야죠. 사기 탄핵 전국에서 치러졌던 보궐선거의 결과를 봤을 때라도 멈췄어야죠. 2017년 2월 이들의 이원 집정부제 개헌 시도가 실패했을 때라도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7년 3월 10일 직후 대선 보도가 쏟아졌죠.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1도 없었죠. 이때라도 멈췄어야죠. 당일까지도 박빙이라고 떠들었습니다. 5월 9일 그 참담한 대선 결과를 보고 난 뒤에라도 멈췄어야죠. 한미관계가 삐걱대고 일본이 모든 혜택을 독점하고 중국이 좌절하기 시작한 그때라도 멈췄어야죠. 하다못해 지방선거 결과를 봤을 때라도 멈췄어야죠. 숱하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한당은 뭘 했나요? 어떤 반성을 했죠? 뭘 깨달았죠? 자한당이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국가와 국민을 자유롭게 살게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몰락시켰다는 죄입니다. 심지어 더욱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범행의 동기가 대단히 불순하다는 것이죠. 개헌을 목적으로 의회 권력을 영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절대 잊지 맙시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보다, 안전보다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우선시한 자한당입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하지만 기회는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통곡하고 그렇게 반성하면 됩니다. 사기 탄핵의 전말을 고백하며 참담하다, 반성한다, 후회스럽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애통해야 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선착순에 따라서는 어떤 이는 불의를 극복한 영웅이 될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상이 두 번째 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에 이어서 좌파의 중간계층과 하위계층 그리고 자한당의 기회주의가 문재인 탄핵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좌파의 최상위 계층이 진짜 체제전복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현 시점이 체제전복의 적기겠죠. 하지만 만약에 좌절된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다음을 노려야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음을 노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이념적 실체와 정책적 무능, 이에 대한 국민적 성토는 갈수록 커져가겠죠. 특히 경제가 휘청이는 건 설령 대깨문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점에 이르면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럼 까딱하면 좌파 전체에 낙인이 찍히는 수가 있겠죠. 그죠?
좌파 전체가 무능하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로 묶여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정말 엉망이 되면 무능한 병신들이 북한밖에 모른다고 난리가 나겠죠. 국민이 이렇게 성토하겠죠. 이 단계까지 가면 좌파는 아주 자연스럽게 척결되어 갈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요. 문제는 100년의 세월을 공들인 좌파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순순히 당하지 않아요. 저들은 절대로 오냐 오냐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선을 그어야만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좌파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최상위 계층에서 지령이 내려오겠죠. 지령의 내용은 문재인 탄핵시켜라, 반정부 활동해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중간계층의 패션 좌파 깨시민들이 나서서 바람몰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중간계층은 지금 대부분 손가락만 빨고 있거든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대목거리가 없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이 훨씬 살기 좋았던 겁니다. 반정부 데모 하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나오죠. 개돼지들이 알아서 후원금 걷어주죠. 이런저런 단체 만들어서 그럴듯한 완장도 차죠. 이들이 나서서 좌판을 깔면 그렇죠. 하위 계층인 개돼지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머릿수를 채웁니다. 엄청난 경제 위기에 또 휴전선은 활짝 열려 있을 때니까 위기를 느낀 일반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죠. 제가 최상위 계층에서 지령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미국 때문에 좌절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 안 되면 결국은 다시 한번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의한 레짐 체인지로 다시 한번 좌파가 대권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한당을 따져봐야겠죠. 당연히 뭐 적극 동참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자칭 우파요 보수라는 자한당 지지자들도 좌파가 벌려놓은 판에서 함께 즐길지도 모르죠. 꼭 탄핵을 시켜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눈도장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좌파 입장에서 문재인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럴 정도만 되어도 목표는 달성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을 뿐 우리는 다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보란듯이 잘 해낼 수 있다. 이게 안 통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 하지만 그 민주당이 가진 책임의 크기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자한당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겠습니까? 거기다 자한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멍청하게도 자한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눈앞에 대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대권이 눈앞에 왔다라고 목전에 왔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텐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은 어떡하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저 죄인들은 또 어떻게 처단합니까? 정말 마냥 심각하기만 한 진짜 최악의 변수죠. 현실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반대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변수부터 지워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태극기 집회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하죠. 무죄 석방,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체포하라, 총선 보이콧, 모든 개헌 반대한다, 친미 반중. 이렇게 해야만 자한당의 멱살을 쥘 수 있습니다. 저들의 오만과 독선, 그 어리석은 착각을 깰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미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의 변수, 통합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는 이 내부 변수를 지워야 합니다. 태극기 집회만큼은 하나로 뭉쳐야 해요. 그것도 확실한 동력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보다
자한당의 멱살을 확실하게 쥐고 거세게 흔들어야만 하는데 뭐 진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여 가면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죠. 무죄 석방,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체포하라, 총선 보이콧, 모든 개헌 반대, 친미 반중. 이걸 함께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거긴 얼마가 모였냐? 어? 가소롭네. 우린 이만큼이나 모였는데. 이딴 쓰레기 같은 경쟁도 부질없는 거죠. 지극히 교만하고 오만한 겁니다. 양심을 회복하려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멍석을 깔아줘야 합니다. 과거의 행적만을 가지고 현재를 지나치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막무가내로 배척한다면 어떠한 의도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을 회복하고 진실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죠. 그만큼 우리는 절박한 거예요. 누구든 진심으로 함께 외치려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원래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막상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한없이 길어지고 전달도 제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빼고 다시 간추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허술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다른 질문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별도의 Q&A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